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고통과 분노 지수가 크게 높아지면서 타인과 가족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올해 마지막 화요 열린 강좌에서 불교 학자인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가 달라이라마의 분노 다스리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과제로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100만 원력 별집 불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4부대 중의 꾸준한 동참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기공법회가 내일 봉행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여러 불사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참불과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참불 동요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올해 1년간 후원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TV 모형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불자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불자로서의 삶과 자비보시의 소중함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놔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의 언론인 불자들이 이 시대 가족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화합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고통과 분노 지수가 크게 높아지면서 타인과 가족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대한불교진흥원의 올해 마지막 화요 열린 강좌에서 불교 학자인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가 달라이라마의 분노 다스리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찰나의 표정 속에 숨겨진 거짓말을 입증해 세상에 알린 폴 에크먼 박사. 하지만 정작 심리학자인 본인은 까다롭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방관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노년의 딸과 함께 다람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나서야 평생 그를 괴롭혔던 분노의 응어리가 사라졌습니다. 달라이라마와의 만남이 나의 정오를 끝낸 것 같아요. 분노의 응어리가 사라졌고 분노가 줄어들었어요. 지난 7년 동안 후회할 정도로 크게 화낸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라고 달라이라마에게 말합니다.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는 대한불교진흥원 화요 열린 강좌에서 이 같은 달라이라마와 에크먼 박사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표정으로 타인의 감정을 낱낱이 밝혀온 에크먼 박사는 달라이라마가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끄리낌 없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몇 초 만에 진지하게 집중하곤 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에크먼 박사는 달라이라마와의 만남 후 파괴적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첫 만남에서 달라이라마가 한 분노에 대한 조언이 그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화를 가장 많이 내나요? 대답하시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가 크다, 큰 만큼 실망한다. 기대를 낮춰라, 현실적이 되라, 결점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우선 나부터 타인의 표정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사회 갈등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요? 서울 마포 답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회가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 사찰에 부과되는 보전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부회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승 의원은 최근 이원욱, 김형동, 조명희, 주호영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전통사찰이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 사찰과 문화재 보유 사찰은 불사를 진행할 때마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했고,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 사찰들의 경우 사찰 불사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최대 수십억의 막대한 보전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과제로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4부대 중의 꾸준한 동참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분황사와 계룡대 영해법당인 홍제사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내년에는 여러 불사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걸로 보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기획 2020년 경자년 불교계 결산,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의미와 과제 등을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지난해 4월,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짓고 군 포교의 중심이 될 계룡대 영해법당과 요양병원,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하겠다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선포됐습니다. 하루에 100원, 한 달 3,000원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의 수건 불사를 성취해 미래 불교를 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100만 대성 원력 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소원이라면 그 첫 번째 실천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불사의 원력은 화엄사를 시작으로 동화사와 월정사, 수덕사, 은혜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까지 조계종 교구본사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 만월사 등 해외 한국 사찰에서도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동참 열기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금통과 ARS, 지로용지 등 다양한 동참 방식도 불사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자 개개인의 원력과도 맞닿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없이 동참 가능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성과가 조속히 성취된다면 우리 조계종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하는 매우 뜻깊은 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승 원력 보살로 거듭나겠습니다. 대승 불교의 궁극적 지향인 지금 여기에서 붓다로 살자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란 커다란 암초 속에서도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내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인 분황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부다가야 현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분황사 기공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는 지난달 6회 공군 3군 본부가 자리한 계룡대 영해법당인 홍제사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가 내년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끄는 발판이 될 100만 원력 결집 불사는 내년에 여러 불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참불가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참불 동요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는데요. 부처님 노래로 만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의 세계,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오색 빛깔의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올 때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준비한 노래 솜씨를 맘껏 뽐냅니다. 108개 염주알로 기도하는 삶의 눈. 천진불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와 귀여운 율동이 이어지자 스튜디오에는 환한 미소가 절로 번져나갑니다.
코로나19로 비록 관객은 없었지만 식지 않은 아이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대회장은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BBS 불교 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치러진 가운데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맑은 음성과 아름다운 음률로 듣게되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벗이 되고 우리 불자들이 널리 애청하는 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튜디오 한켠에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성심성의껏 무대를 준비한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불교계에서도 BBS 창작 찬불 동요제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창작 찬불 동요를 발표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대회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의 영예는 동자 스님을 노래한 윤하영 어린이가 차지했고 금상인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부처님 마음을 부른 이정윤 어린이, 은상인 불교방송사장상은 부처님 제자들을 부른 조소라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11회 BBS 창작 찬불 동요제 열띤 경연 현장은 BBS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찬불가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은 새싹 포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어려서부터 찬불가를 부르고 신심을 키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올해 1년간 후원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TV 모연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불자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불자로서의 삶과 자비보시의 소중함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놔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자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한 불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들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난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기도 정진과 자비 나눔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방송 포교 불사를 응원하는 각계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후원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BBS TV 모연 방송이 후원 열기를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진행된 TV 모연 방송에서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불자 연예인들이 출연해 불교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은 사연과 자비보시의 소중함을 진솔하게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그럼 뭐야? 네. 근데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경전을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우리 포교 활동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옆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부처님께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부처님께 절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냥 항상 신행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불자 연예인 공덕주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작은 공덕으로 큰 불사를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신 목소리 웃음 들으면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같은 불자로서 같은 도반으로서 우리 힘든 거 이겨냅시다. 야, 난 이런 그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BBS 불교 방송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냥 만공의 이 공덕주가 되시면 불교 방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에게도 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공에 하면은 만 가지 공덕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불자 연예인들은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며 참된 보시의 의미도 전했습니다. 너무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갖고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복을 짓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 이건 좀 잘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다 그만큼 베풀어야 나한테 오는 것이다. 바라지만 말고 베풀어라.
베풀 때 얼마나 가슴에 뿌듯한지를 아느냐.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불자 연예인들의 신심 깊은 사연과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들은 남다른 감동과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송년 특집 만공의 TV 모연방송 스페셜은 오는 30일까지 모두 5차례 방송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청수사가 중창불사를 통해 사찰을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지난 24일 지역 주민의 열린 공간으로 중창불사를 추진한 청수사 주지 효민 스님과 시공사인 장성건설 장서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를 가장 표시 안 나는 데 두고 사람들이 그냥 어우러져 있다가 진짜 이래 마음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부처님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절의 어떤 미래 절의 어떤 모범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수사는 내부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4월 낙성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영도 용석사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언했습니다. 용석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영도구 협의회를 통해 영도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 30명에게 전기요를 전달했습니다. 나라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북한에서 고향을 버리고 타향에 이리 와셔갖고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사시는 탈북민, 세터민을 위해서 이 추울 때 따뜻하게 나시라고. 부산 용석사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전기요 전달의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북 포항의 언론인 불자들이 이 시대의 가족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화합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불자 기자들의 모임인 포항 언론인 불자에는 지난 22일 3대 가족 공감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3대 어울림 축제는 조부모와 부모, 손주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그동안 보경사와 영일대 해수욕장 등 포항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야외 행사 대신 온택트 토크 콘서트로 개최하고 불교 방송을 통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효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나아가는데 가정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 첫날에는 최연태 방송인의 진행으로 소설가 강석경, 시인 겸 칼럼니스트 윤희련, 테너 김동혁 등이 출연해 가족에 대한 작가의 통찰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문수사 주지 덕화 스님과 이강덕 포항시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사대리구 이성웅 신부, 뮤지컬 가수 홍지민, 가수 최성이 출연해 자식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를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연시를 앞두고 이렇게 온택트로라도 3대 공감 콘서트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끈끈하게 연결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명의 아이를 거둬 자식처럼 키운 덕화 스님의 자비행과 실제 3대 가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가수 홍지민의 유쾌한 에너지가 행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결혼해 가정을 꾸린 딸이 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늘 많이 아픕니다. 가족을 구성했으며 좀 힘들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내 부모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3대 가족 공감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또 그만큼의 다양한 사연과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포항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대전광역시 불교총연합회 제28대 회장에 노갸원 주지 지광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불교총연합회는 대전불교총연합회 대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지광 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광 스님은 1983년 법주사에서 해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84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했고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기획실장, 사무총장, 상임 부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힐링명상문화원 이사장과 한국불교 원각종 노갸원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한적한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작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한선영 사진작가는 지난 15일부터 엿새간 서울 충무로 비움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 절로 가는 마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절로 가는 마음이란 주제로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작품 15점을 선보였습니다. 한 작가는 떠나지 못하는 시대, 절로 가는 마음이 절 안팎에서 만난 풍경과 내면을 마주하고 잠시나마 치유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입영하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에 대해선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채식 식단을 짜서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병무청은 내년 2월부터 병역 판정 검사 때 작성하는 신상 명세서에 채식주의자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 서구, 수원시, 익산시 등 1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의 외부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실천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음 졸이며 살았던 경자년 2020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중산층마저 붕괴되는 어려운 시기, 불교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